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변방의 북소리 변두리 정치 오늘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이제 조영수 용샘과 저하고 이렇게 두 명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원래 오늘 오기로 해서나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던 우리 김봉호 쌤 때문에 두 명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입봉 쌤은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조금 원래 또 재미를 주시는 분인데, 네. 예, 오늘 또 참석을 못하게 되었고요. 그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이제 이틀 남았었나? 3일 남았나요? 뭐 선거 당일날을 제하면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건 오늘 포함해서 사흘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이야기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제가 이준석 후보랑 국민의힘 네네네네. 후보랑 이렇게 합칠 거라 생각했는데, 네네네. 안 합치려고 시도는 했는데, 했다고. 했는데, 저는 합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또 예측에 빗나갔습니다. 요즘은 좀 맞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노또가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맞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예측을 하실 때는 합칠 거다. 예. 근데 결국은 합치질 않았다. 예, 그게 실패를 한 거죠. 실패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후보도 조금 조금 아픔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네네네. 당도 이렇고 그다음에 또 친윤 그룹에서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로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걸 하려고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안 맞춰졌으니까 아까도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이준석 후보가 단일을 안 하고 보수 쪽에서 말하는 단일합니다. 독자 이제 행보를 해서 완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예. 누구한테 유불리로 작용하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습니까? 원래 또 유리하신 분인데, 지금 단일을 안 하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한 거죠. 부들부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번 시간 때 저는 이제 단일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비난을 어떻게 감내를 할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패배로 기착이 되면 이준석 후보는 비난을 예. 거세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준석 후보가 그걸 돌파할 계획, 아니면 나름의 촉을 한번 세워보시죠. 어떻게 돌파? 요즘 안 맞아가지고. 안 맞는 거 예.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워낙 요새 당의 움직이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지금 예측하는 것도 또 나름의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저같이 잘 이렇게 관심은 있지만 저도 몰라요. 저도 어디 변두리 아닙니까? 어디 변두리라 중앙 정치가 아니라 변두리 정치라서.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준석 후보한테 비난은 있겠죠. 비난이 없을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비난보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과 합치자는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거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떨어져 나가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비난이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은 각자 제 살 길로 가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개혁신당이나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당 통합 대선 후의 결과가 어떻게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통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부는 조금 있었겠죠. 일부는 있고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또 어떤 일부 의원들은 명분을 가지고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 쪽으로 가실 분도 있겠죠. 일부는 아니면 또 합쳐질 수도 있고 이준석 후보가 최종 득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대표님은? 적어도 8에서 한 10%? 8에서 10% 정도. 네. 그러면 독자적으로 갈 충분한 동료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대로 사실은 보통 제3 후보들이 보통 많이 받아봤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 40에 한 8에서 10% 정도 받는다면은
잡담도 있으니 네네네. 뭐 본인으로서는 뭐 쪽으로 가망성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김문수 캠페인 찍진명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더라고요. 찍진명, 아, 예. 누굽니까 저기 이준석 후보 찍준명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걸 아, 그렇죠. 그거는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예, 있는 것 예. 같은데 제 주위에도 아시는 분들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먹혀들어서 사표를 방지해야 되겠다. 다시 김문수 쪽으로 후보 쪽으로 지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부분이 근데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인맥풀이 좁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표님 하시는 말씀처럼 미래를 보고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분도 상당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획득하냐에 따라서 국민의 관계가 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친윤이라고 하는 지금 국힘에 남아있는 정치 세력하고는 어떻게 유대 관계를 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과감한 돌파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국힘 쪽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당대당이라든지 어떤 하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찾을 것 같습니다. 당대당은 당분간 안 힘들겠습니까? 예, 당대당. 왜냐하면 지금 대선 할 때 그때 하지 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또 나올게 돼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물밑 작업을 하지 않으면 10% 아까 전에 대표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8에서 10%를 얻었다 그러면 군소 후보가 얻을 수 있는 그 전에는 데이터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상당한 동력은 확보를 한다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당장 또 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그건 한 1년 뒤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매듭이 짓지 않고 가게 되면 동력이라는 게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 부분이 뭐 급박하게 또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선도 끝나면 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겠고 이제 좀 많이 복잡할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약에 개혁신당과 합치는 가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막 친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세력이 제일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뭐 딴 데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체 모여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한동훈 쪽에 지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요. 아직까지 뭐 예측하기 여러 힘들겠지만. 변수가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그러면 지금 친윤을 억제할 수 있는 게 내란 재판이 행사됐다. 예.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빈도가 자꾸 노출하는 빈도가 잦아지게 되면 친윤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지금 친윤은 지금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예, 이제 그 지금 뭘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친윤이? 뭐 그쪽에서 지금 현재 저기 윤석열 대통령도 탈당을 했고, 네. 또 자기가 또 내세울 수 있는 뭐 큰 동력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그 정치인은 또 빠르게 변할 수 빠르게 있겠죠. 잘 하거든요. 뭐 내일 저기 됐다가 오늘 친구가 되듯이 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는 요거 다음에 한번 대선 끝나고 나서 그에 대해서도 한번 예측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보죠. 지금 현재 저희 뭐 몇 개 달리지 않는 그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달립니까? 이제? 예.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저희 뭐 저희들 대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보인다. 민호 N9G 맞죠? 그냥 안 해도 되고 그냥 한 분이 댓글을 남기시는데 보선이 중도 보선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 결국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느냐 좋겠다는 생각들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뭐야? 국민의당이
한골 탈퇴를 해야 당이 아니고 자신 있게 해체되어야 당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이번 선거에 김문수에 투표하는 게뭐쭉 이야기를 다셨어요. 그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조영수 씨, 저 용샘 또 상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는 저희가 잘 알겠고 인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또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도 뭐 선생님 뜻에 동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나름의 다른 분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선생님 생각에 찬동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표현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는 뭐 관용을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골 탈퇴라는 표현을 할 게 아니라 국힘 해체를 당당히 요구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가 사입이 어떻게 보면 국힘 쪽 홍보 쪽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그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키게 된다면 민주당이 있을 거고 그에 대한 또 건전한 비판 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름 자체가 선생님이 생각하시듯이 대선의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해체 수순으로 가서 해체 수순이다, 해체다, 아니면 한골 탈퇴다. 상황을 진단하는 표현 자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모습이 됐든 민주당을 견제하는 세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니네들은 결국은 국힘 쪽이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저희하고 제 개인적인 의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아니 뭐 저도 그 반반이죠. 반반인데, 뭐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한 맞는 부분이 저게 뭐 제 같은 경우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이 계엄을 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그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던 부분도 윤석열 그 계엄이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먼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을 지금 현재 지탱하고 있는 가장 많은 그 핵심 세력이 친윤이지 않습니까? 친윤에서 나오는 세력과 그다음에 조금 일부가 있지만 그다음에 그 한동훈 세력과는 또 내용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이 사건에 있었던 친윤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성이 있다. 그 부분에서는 100% 동의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국민의힘이 해체해야 된다. 그 부분도 사실은 한 8대2 정도는 저는 보고 있어요. 8은 진짜 해체를 해야 될 정도에 갈 거라. 그건 자연스럽게 소멸할 가망성도 상당히 많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면 100% 줘야 되나? 그거는 저는 동의를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사실은 좀 추구하는 게 좀 오신 분들이 중도 또는 중도 보수 쪽에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또 까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이야기해봤자 뭐 재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거 뭐 재밌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이재명 그 하고 있는 전부 다 깃발 드는 거밖에 없는데 사실 그 깃발 드는 게 그 국민의힘이 먼저 깃발을 먼저 뜯었다가 먼저 망해버렸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 망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똑같은 깃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해봤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민주당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방선거 하면은 얼마든지 할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그거 아마 들어보시면은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장을 노리고 있는 그 민주당의 후보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심지어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사실 줄을 많이 썼죠. 솔직한 말로 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본인이 솔직히 말해서 캐리어나 캐파가 되지 않은데도 시장을 나오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 자리 노리겠다는 거죠. 시장엔 출마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든 이기든 간에 당내 경선에서 떨어짐들 한들 뭐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뭐 청와대에도 있고 또 아니면 그 관계기관 정부도 많지 않습니까? 정부 기관들
그런 자리로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할까 하면 사실은 또 지방선거 편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합리적인 부분을 사실은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가 활약하는 목표지, 그게 뭐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그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추구하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하나만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인호수님이 주신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태가 반복돼서는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당내에서 견제할 수 있는 목소리, 당내 민주화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하십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없죠.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도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고, 민주당도 그렇게 없으니까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희들은 이제 그 내용 자체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뭐 사실은 뭐 크게 뭐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두리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또 의견이 있으시면 또 글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죠. 그 부분은 감사드리죠. 그걸 관심 있기 때문에 남겨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또 지금 이제 요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지금 또 하나 남기신 글인데. 예.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하여튼 경상남도 부산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시대가 어느 시대다 맨날 특정나무 찍어주니까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부산 경남이면 특정 당이라는 게 국힘을 이야기하는 뭐 그렇겠죠. 거겠죠. 예.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먼저 말씀하시고. 네. 특정당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민주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부분들, 특정당을 찍어주는 국민이 잘못된 건지, 특정을 찍게끔 만드는 정치 행태라든지 정치인들의 회원 행태가 문제인 건지, 그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 논쟁하고는 같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 지역과 또 비교를 하자면 부산 경남은 좀 그나마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낫다는 기준이 뭐죠? 예, 낫다는 기준이 퍼센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경남은 그래도 7대3 정도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위에 경북이라든지 저기 호남권 지금 거의 뭐 9대1, 8대2 정도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비율적으로 따지자면 좀 낫지 않은가. 뭐 그게 궁색한 논리라고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희망의 불씨를 이번에 살려가서 어떻게든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겠나, 나름 또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 생각 어떠십니까? 아니 뭐 일단 뭐 저 선생님 말씀에 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실 상당 부분은 맞는 이야기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뭐 특정 당이라 해서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총선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시도위원회에 있는 지방 시의원이나 뭐 시장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총선에 있는 국회의원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한 80% 정도는 뭐 말씀은 맞아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다들 이제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현재 김해 같은 경우에서는 그 두 개 선거구가 있잖아요. 두 개 선거구가 있지만, 가벌이 있지만, 거기 이제 한 개 선거구가 분이 되니 어디 샀다가 결국 두 개가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당이 또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김해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이 고여 있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물이 흘러가야 특정한 정당이 계속 그 상주하고, 특정한 정당이 그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 물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표를 찍어주는 거는 또한 국민이고 또 시민이고 도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해드릴 수 있지만, 뭐 국민이 문제가 있다, 뭐 도민이 문제가 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동의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특정이 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겠고, 사실은 이거 보면 정치가 선생님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야비하고 복잡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권에 유리하다라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으로 국민의힘이 있던 사람들이 전향을 많이 해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재택 사태가 나와서 엄청나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까지만 해도 사실 민주당 출마자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로. 아예 그때는 아예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때 당시에서는 민노당. 네, 민노당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하나가 조금 사실 눈치를 많이 봅니다. 시의원 나오시는 분이나 도의원 나오시는 분이나 이분들이 특정한 정당에 유리한가 싶으면은 그 당에 붙는 겁니다. 그분들이 철학적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특정 정당이라 문제라고 이야기를 경남에만 국한시킬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되려고 하면은 호남을 비롯해 경북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되어가지고, 만약에 이 정당이 문제가 있다 하면은 또 다른 정당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테두리, 환경? 이런 게 좀 되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환경을 끌고 가는 것도 시대 정신이 바뀌어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금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개성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 가지고 또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참 답답하다고 느꼈던 거는, 노무현 정신이 특정 정당의 전유물도 아니고 그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정당 색깔이 지금 다르니 개성할 자격이 있다 없다, 그 부분을 논란을 가지고 학대 재생산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저희도 다 똑같았었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몸소 실천하신, 지는 것을 알면서도 통합을 위해서 했던 그런 정신 자체가 면면이 그래도 경남에서는 이어져 왔기 때문에 김해 갑을 나름대로 민주당이 지금 어느 정도 선전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퐁당퐁당이죠. 예, 그런데 그런 노무현 정신이라는 거를 정치적 이득 때문에 단지 일회성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선택이 정당이라는 이름하에 왜곡되고 비판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게 주제넘은 제 생각입니다. 아니 개인적인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 유튜브가 특정 중앙에 있는 큰 유튜브는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유튜브인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당이 자체가 상당히 많이 썩었기 때문에.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이제 그 밥에 그 나물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용쌤이 이야기를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정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신다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 많이 팔아먹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 파는문 자체가 말은 전부 다 페이스북에 또 자기가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행동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 저는 똑똑히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들 자체로 개선해 볼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 했던 무조건적 기지 이 자체가 사실은 이 사태를까지 끌고 오게 된 거고, 그렇다고 계엄 자체를 한 윤석열의 문제점은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개선을 하고 생각을 해야만이 민주당도 정권을 잡든 국민의힘이 정권을 갖든 제대로 견제를 해줄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요. 사실은 깃발만 꽂으면 되는 국민의힘이 되다 보니까 시의원이고 도의원이고 전부 다 그쪽에 줄을 서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따라가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의원 하면서 실질적으로 월급만 받아가는 것도 많이 봤고, 그리고 나서 해외 연수 간다 하면서 그런 거 하는 부분들도 엉망지는 거 많잖아요. 해외 연수를 가서 좋은 거 배우고 와서 돈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대선 하고 있지만,
그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기 때문에 또 민주당 또 이야기하면 또 뭐 또 열받으시려는 건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그분들도 전부 다 하나같이 줄을 서갖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있는 거 다 눈에 다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특정 정당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행태들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대표님 이게 조금은 긴급 질문이 네, 예. 갑자기 이제 제가 떠올라서 우리가 노무현 정신은 그래도 개성해야 될 만하다고 여기십니까 대표님은? 그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좀 부끄러워서 쪼샹을 달게 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근데 그런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정 정당이 잠식하고 있는 부산에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 도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민주당이 전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민주당이 영남에서 약진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하면 그 노무현 정신이 분명히 필요하다.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그 밥에 그 나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노무현 정신을 개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국힘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까? 좀 너무 그게 질문이 어렵습니까? 아니 좀 이따 하시고 제가 노무현 개성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노무현 개성 연대니 뭐 노무현 그게 막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유 참 그 이야기 참 하면 참 입 아픈데 또 입 아픕니까? 진짜 너무 많이 팔아먹고 사실은 실천도 안 합니다. 무슨 실천하면서 너무 진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입으로만 실천한다라고 입으로만 립서비스 하지 말고 예. 진짜로 실천한다면 제가 그게 필요한 거죠. 민주당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뭐 당은 다르지만 제가 그까지 주제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실태를 잘 아시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뭐 궁금 안 해요. 그냥 일단 저는 진짜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신이 있는 게 가장 그게 노무현 정신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특정 정당의 특정한 깃발을 보고 특정한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그 정신이 과연 노무현 정신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노무현 정신은 자체가 시민과 국민을 위했던 그 정신 마음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노무현을 따라가는 길이지 어떤 노무현을 따라간다 해서 이름만 노무현 개성 정신 연재라 하면서 그걸 갖고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이 상태에서는 그건 과연 노무현 정신이 아니라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노무현 정신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이러면 또 우리가 등장하는 그럼 뭐 큰일 나죠. 지금 돌막 날라오고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근데 뭐 주제는 꽤 그냥 말씀을 이제 이야기해 놓은 김에 한다면 그렇다는 거고 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열심히 하는 것이 지금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노무현 정신만 있는 게 아니고 김대중 민주당에서 김대중 정신을 또 이야기할 거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또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하고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사실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정치를 읽다 보니까 각자 단점만 이야기를 하고 그 집을 끄집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협치를 해갈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좀 더 살거라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말은 좋고 참 아니 그게 옛날에는 진짜 되는데. 협치를 많이 했어요. 지금 같은 정치 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정치를 잘 모르지만 어릴 때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근데 모르지만은 제가 안 하니까 이거 전념씨 강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참고로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안 했습니다. 했네. 가급적 자제를 하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저는 그래 예전에는 조금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이렇게 또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넣는 부분이 지금 정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그 경제적이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따라가고 있지만 정치는 사실 못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정치 세력화가 되면서 어떤 그 무리를 쫓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정 정당의 유튜브만 보고 막 이렇게 갈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저로서는 상당히 좀 아쉽다 이렇게 보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야 관계가 지금 보시기에는 야 조화를 뭐 국민의힘만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주겠습니다. 뭐 여쭤보면. 예, 아니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정신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토론회도 그렇고. 그래서 노무현 정신을 왜 네가 언급하냐라고 노무현 정신을 내가 언급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접근을 하고 그건 맞죠. 답변을 했거든요. 그건 맞죠.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에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게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 지금 유리한 것보다 본인이 지금 이제 당선권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으니 좀 그런 부분도 있겠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원균 밑에 있었던 예전에 그 임진왜란 때 네. 쫄들이 뭐 쫄디락 하면 좀 말이 이상했지만 그분들이 이 계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수진 정신을 이야기한다 해서 그게 문제가 되겠냐 이야기죠.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신이 있었으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김영삼 대통령이 있어서 정신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갖고 뭐 특정한 정당에 의해서 이렇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판단했을 때는 민주당 쪽에 있는 우리 젊은 지지자분들에 대한 다가가는 방법으로 그 카드를 꺼냈지 않았을까 이준석 후보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예, 그거를 노무현 정신을 개선을 하겠다고 이해하는 부분이 참 그게 단 하나 감명은 받았으되 우려스러웠던 거는 선거를 위한 일회성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진정한 통합으로 가고 나름대로 선거 공보에 100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를 위한 선택을 위한 진짜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소산이기를, 결과물이기를 이준석 후보한테 개인적으로는 제가 바라고 그걸 잘 실천해 주기를 뭐 바라고 싶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그분이 뭐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또 저 뭐 어차피 이제 우리는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지금 그죠? 이제 예. 대선이 나왔으니까 대선에 일단 예측을 한다면은 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가 누가 될 것 같냐고만 일단. 이재명 후보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 뭐 계엄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대체할 만한 반대 논리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할 것 같다는 뭐 느낌은 듭니다. 현재로서는. 뭐 저 내기는 안 하겠습니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내기는 하면 이것도 이제 또 되니까 그렇게. 그 댓글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대선도 이런 식으로 뭐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말씀드렸고, 그 끝나고 나면은 우리도 지방선거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저는 뭐 어떤 특정한 정당이 어떤 지역에 특정하게 계속 20년, 30년씩 뿌리내리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런 거기 때문에 민주당도 사실 좀 정신을 좀 그 지역에서의 부분들을 약진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것도 저도 말씀드리고 싶겠고, 또 국민힘의에서는 방어적인 측면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방어적인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네. 그럼 오늘 대선 얘기는 여기까지. 네, 오늘 뭐 대선하고 댓글에 관해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하는 사실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이래 또 하니까 참. 그래도 고맙습니다. 뭐 할 수 있으나 뭐 아재들인데 뭐. 그렇게 아니 이게 글 남겨주셔서 많은 고맙습니다. 거예요. 일단은 그 부분은 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소통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정원의 거리를 함께 걸을 때면 바쁜 세상도 잠시 멈춘 듯해